안녕하세요. 보통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병원 처방약으로 완치가 잘 안 될 때 세포교정요법이나 한방요법, 영양요법 같은 자연물질을 이용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축성 위염, 장상피화생도 대표적인 그런 질환에 해당돼요. 우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는 치료약이 없다고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하고 관리만 하라고 하는데, 막상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면 당사자는 사실 불안하죠. 왜냐하면 장상피화생 세포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중간 단계 세포라 여차하면 암세포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위염의 진행 과정을 보면 만성위염이 오래되다 보면 위벽이 얇아지는 우축성 위염으로 되기도 하고, 더 진행되면 위 점막이 볼통볼통 표면이 거칠어진 형태의 장상피화생으로 진행되는데, 장상피화생으로 세포가 바뀌면 이것은 이미 염증의 단계를 지나서 후성 유전자가 나쁘게 변형된 유전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산제나 일반적인 우장약으로는 잘못된 유전자를 바꿀 수 없고, 자연의 물질로 유전자를 정상으로 교정해줘야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병원에서는 장상피화생이 다 암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10% 정도가 암으로 간다고 해도 10% 안에 뇌가 들어가면 본인은 100% 암으로 되는 것이죠. 2013년에서 2017년 우리나라 암 발생 통계를 보면 1위가 위염, 2위가 대장암, 3위 폐암, 4위 갑상선암, 5위 유방암, 6위 간암, 7위 전립선암, 8위 췌장암, 9위 담낭 및 기타 담도암, 10위 신장암으로 1위가 위암이에요. 물론 이 통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위암은 늘 상위에 들어가요. 암 발생의 이론을 얘기하려면 독일의 오토 하인리 바르부르크 박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산소의 생물학적 작용과 세포 호흡에 관한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는데, 이 연구로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1944년도에도 효소 연구의 공로로 노벨상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 정권에서 방해하는 바람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세포 호흡에 관한 이론을 보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세포도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야 건강한 세포가 될 수 있어요. 세포 구조는 세포막이 있고, 이 세포막은 기름이 거의 50% 정도 차지해요.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항산화 요소, 미토콘드리아, 기타 여러 소기관이 있는데, 산소는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 세포막을 이루는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 틈으로 산소가 통과돼요. 그런데 만약에 세포막을 이루는 기름 성분이 산화되거나 변성되어 막히면 산소가 못 들어가게 되는데, 세포막이 10%, 20% 점점 막히다가 35% 막히게 되면 이 세포는 저산소증으로 죽든지 살아남으면 암세포로 된다는 것을 오토 하인리 바르부르크 박사가 밝혀냈어요. 장상피화생은 세포막이 10%, 20% 막히는 과정에서 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면서 세포핵의 주변 후성 유전자가 변형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더 진행되면 35% 막히면서 암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세포막이 막히게 되는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 환경독소, 요리 과정에서 생기는 산패된 기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환경독소에 대해서 보면 최근에도 문제가 되었던 나둔 침대라든지 새집에서 나오는 페인트, 접착제, 방향제라든지 미세먼지, 매일 사용하는 샴푸, 린스 같은 각종 화학성분들은 조금씩 우리 몸에 침투해서 세포막을 변성, 산화시키는 환경독소로 작용해요.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결국 세포막이 변성되면서 만성질환이나 장상피화생이나 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인류의 약 20%만 완전 건강인이고 60%는 잠재적인 질병인 이것을 미병상태라고 해요. 나머지 20%는 질병인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80%는 건강인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건강인이 되려면 스트레스나 환경 독소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자연인처럼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을 해독시키고 세포막을 청소하는 것인데, 해독 능력을 2000% 정도 강화시키는 자연의 물질로는 활성형 시아니딘을 사용할 수 있고, 세포막에 좋은 필수지방산은 알파-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인데, 제조 과정에서 산화되지 않게 만든 무산화 필수지방산이 있어요. 우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에 한방과립과 활성형 시아니딘과 무산화 필수지방산 등 몇 가지를 사용해서 치료율이 더 높아졌어요. 작년 12월 8일 인천에 사시는 56세 되신 여성분이 남편분과 같이 오셔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30대부터 위가 안 좋았고 우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을 진단받았고 늘 더부룩하고 허하고 자고 일어나면 두통, 편두통이 있었고 자궁 근종도 4개 있는데 약간 줄어든 상태였고, 갑상선에도 혹이 4개 있었고 부정맥이 약간 있고 공복 혈당도 110 정도로 약간 높았고 밀크커피도 하루 2잔 드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혹이 몸에 여러 개 있다는 것은 환경독소가 많이 쌓여있다는 의미고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방치하면 여기저기 암화될 수 있는 세포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처방으로는 한방과립과 세포교정요법과 식사 습관에서 조절해야 될 부분 안내해드리고 약을 드셨는데, 7월 13일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 내시경 했는데 한국 사람 누구나 있는 정도의 약간의 위험은 남아있으나 우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완치 판정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효과가 더디거나 미진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마음이 안타까워요. 모든 분 100% 다 완치되면 좋겠지만 아직도 인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뿐이죠. 효과가 더디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드신 만큼은 해독이 되었고 위 기능이 좋아졌고 세포막이 청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험한 질환에 걸릴 확률은 그만큼 낮아진 거니까요.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완치하기 위해 소고름으로 묵묵히 노력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